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됩니다. 기존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윤 대통령의 한 달,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황, 특히나 내홍을 겪고 있는 당내 분위기까지 오늘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국민의힘 이재우 상임고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면 얘기도 있고 뒤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큰 틀에서 내일이면 취임 한 달을 맞거든요. 역대 대통령과 좀 이례적인 행보를 좀 걸은 측면도 있고 두 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아직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돼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네.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국민의 소리를 좀 더 귀 기울이고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 확신을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다 보면 민심을 듣는 걸 소홀히 하게 되고 네. 자기 고집 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인선 문제, 그 참모들이나 그 내각의 그런 인물들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 검찰 출신으로 특히 본인의 그 검사였을 때 네. 주변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중용하는 걸 보면 너무 좀 편향적이고 기울어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네. 고집이라는 표현으로 인선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고문님은 어떻게 한 달 지켜보셨습니까? 예. 그 한 달을 뭐 이제 사실 뭐 한 달 갖고 평가하기에는 좀 뭐 이르긴 합니다만. 아니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생각보다 안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불안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대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제왕적 권력, 뭐 제왕적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고요. 상당히 권위적인 건 많이 벗어난 거고. 그러나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품위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위는 대통령으로서 품위는 지키고, 그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위세, 이런 권위는 좀 내려놓고, 막 그런 점에서 권위를 내려놓는 점은 상당히 잘한 점이고, 가끔 가다가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점도 좀 있고, 그건 앞으로 좀 더 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것 중에 하나만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말씨죠, 말을 기자들하고 출근 시간에 하는 것도 있고, 그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그 왜 검찰 인사를 주로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난 정권은 뭐 저 민변으로 도배를 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고 그건 주변의 인사들이나 뭐 친여 인사들이 하는 소리지 대통령이 직접 그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네. 마침 화법 언급하셨는데 대통령 발언이 있거든요. 자, 취임 이후 검찰 편중 인사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출근길에도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 사람들이 뭐 검사 생활 잠깐 평검사했지만은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정치 생활한 것이 검사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카운팅해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은 뭐 다음 인사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이죠. 근데 무슨 뭐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이죠. 방금 대통령 발언 나갈 때 두 분이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는 대목에서 두 분이 크게 웃으셨거든요.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랑 좀 온도차, 결이 다른 얘기를 해서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하면 해야죠라는데 필요한 게 너무 편중돼 있고 한쪽에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게 왜 꼭 검사 출신들만 필요하다고 보냐 이겁니다. 그 시야가 너무 협소하고 그건 이미 대선 기간 중에도 공격받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내각이나 또는 청와 대통령 그 주변에 네. 요직의 검사 출신들, 특히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과 귀에 잘못 왜곡되고 제한된 그 소리가 전달되지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고칠 건 빨리 고쳐야지 필요하면 해야죠 하면은 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같은 맥락이었다. 큰 틀에서는 일단은 더 안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또 할 거다. 이렇게 충돌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맥락이고 대통령은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같은 맥락이라고 또 호도하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지. 네. 그걸 또 금방 태도바꿔 가지고 자, 네. 권 대표의 호도입니까? 네. 고모님? 저는 네. 대통령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네. 뭐 오기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검찰 인사를 말하고 뭐 왜 검사만 주로 쓰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 뭐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그 검사한 지 오래되고 이미 정치인으로 때가 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걸 그걸 검사 출신으로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직전까지 검사하다가 옷 벗고 바로 그 정권의 요직에 배치하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든지 이번에 뭐 금감원장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에 뭐 그 주요직이라든지 이런데 검사를 금방 옷 벗자마자 쓰고 그것도 주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쓰고 또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쓰고 네. 이런 것을 갖고 검사들을 너무 쓰느냐 이 말이지. 검사한 지 뭐 20년도 지나고 이미 뭐 정신이 다 돼버린 사람들을 쓰는 걸 갖고 그걸 검사를 쓰느냐 이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저 뭐 옛날에 고시한 지 뭐 20년도 지나고 뭐 그런 검사를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측근 검사들 검찰총장 할 때 자기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권력의 요지에다가 줄줄이 배치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 말이니까 앞으로 옛날 오래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을 뭐 다시 기용하고 쓰는 거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자기의 측근이고 자기의 가까웠던 검사한 지도 옷 벗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다 줄줄 앉히는 거는 문제 있다. 이 말은 좀 명심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사태의 본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질문에 또는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저런 대답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인식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너무 지나쳐요. 지나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돌아봐서 뭐가 좀 지나치니까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도 무슨 여성 성비 남성 여성 지역적 이런 안배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다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그 이후부터는 다 여성들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균형 감각이나 또는 적절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라고 의심을 삼을 정도로 좀 의아심을 갖습니다. 네, 지금 이 의원께서 인식, 대통령 인식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바탕이 있을까요? 야당 의원 조홍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의 정신승리라는 또 뭐 요즘 정치권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정신승리로 끝낼 일을 집권해서 인사로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했는데 좀 얹어서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목소리는? 정천 의원의 이야기는 뭐 정신승리다 뭐 그는 검찰들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네. 검찰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반 국민이나
또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을 보는 눈은 또 다르니까 네. 검찰은 아무래도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일종의 검찰은 계급의 문화니까 그 경직돼 있는 그 계급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을 더구나 자기에 가깝다고 해서 요직에 줄줄이 계속 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뭐 20년 전 30년 전에 검사했던 사람 딴 직업에 계속 있었던 사람을 능력 있어서 자리에 배치하는 거 그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자기 측근들,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금방 옷 벗은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뭐 박민식이 권영세, 원희룡을 네. 드러낸 건데 그건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네. 이분들이 오랫동안 검사를 하게 되면 사전적 기획이나 또는 종합적 보는 시야보다는 사후적으로 네.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거를 치중해서 보는 그 직업군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적인 국정을 다루는 데서는 좀 결핍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식 종합적이지가- 행정이 우려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국정이라는 것이 적법 불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 조정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데만 능숙하게 바라보는 시각만 가지고는 국정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가 없죠. 네. 조정해내는 능력도 부족하고 근데 이런 부분을 돌아봐서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아주 최소한에 머물러야지 그냥 검사 출신을 자기하고 믿을만 하겠죠. 믿을만하다고 갖다가 이렇게 하면 그럼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은 적재적소에 있는 인물들이 없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 좀 이해관계를 좀 따져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기관이지만 옳고 그름만 갖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의 이해하겠습니다. 네. 역할의 기는 각종 그러니까 금융 기구들을 조율하고 네. 정책적 조율하고 조정해내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원장으로서의 그 덕목인데 네. 지금 뭐 당장 뭐 그 형사사법만 다룬 그 분을 거기에 자리에 앉히면 잘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수만큼 쓰는 거는 뭐 그 국민들이 어차피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네. 직전 바로 검찰총장 하다 대통령 됐으니까 별로 이제 풀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건 좋은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 이거죠. 뭐 금감원장에도 능력 있다고 쓰고 그러니까 너무 측근의 검찰들을 너무 많이 줄줄이 자리에 앉히는 거는 그건 국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권위를 내려놓은 건 뭐 취임 한 달마다 평가할 만하지만 여러 좀 아쉬운 소리, 특히나 이제 쓴소리 하셨는데 이렇게 대통령한테 주변에서 좀 쓴소리할 사람이 필요한 시점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대통령한테 사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아니라도 어느 대통령이든 앞에서 쓴소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주위의 참모들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이 잘 가기 위해서도 쓴소리 할 사람은 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언동을 보면 네. 쓴소리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망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국정이 망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국민한테 가니까 한동훈 장관도 못할 거라고 그건 보십니까? 잘 모르죠. 그 두 분 사이의 관계는. 네. 근데 제가 볼 땐 한동훈 장관도 쉽지 않을 거래요. 뭐 말하자면 한참 후배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상사였고 뭐 그런데 쉽게 하겠나 싶습니다. 또 장관이 대통령한테. 문제는 뭐 어떤 정권이든 대통령 주변에 뭐 쓴소리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만은 네. 문제는 그 쓴소리를 대통령이 잘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죠.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있겠지만은 쓴소리를 대통령이 잘 안 들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쓴소리를 우리처럼 밖에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쓴소리는 측근이 같이 정권을 갖고 있는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와야지 네. 밖에서 하는 쓴소리는 그냥 참고용에 불과하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 내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쓴소리가 많이 나와야죠.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주변으로 그런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의 좀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같이 청와대 같으면 비서실장부터 해서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네. 당 같으면 당의 당직자들이 쓴소리를 해야 되고, 내각은 장관들이 쓴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쓴소리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또 쓴소리도 기대가 되는데 국회 상황, 특히나 국민의힘이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또 오선의 정진석 의원 간의 SNS 공방,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실 저는 표현이 워낙 거칠어서 직접 전하기 좀 모호한 부분들도 있는데 들으셨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개소리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앞서의 기자가 전한 대로 뭐 지금 자막처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또 그 소속 국회 부의장이 상호간의 언동이잖아요. 네. 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저래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하는 거는 뭐 밀실에서 싸우든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예. 지금 어쨌든 공중 국민들 다 보라고 지금 저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서 서로 봐라. 이건 자기네 둘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네. 이거야말로 집권 여당이 너무 오만한 것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 당대표와 국회 부의장이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이었었으면 국민들 보기에 저런 볼상사나운 모습 안 보여드리는 게 당연한 모습일 텐데 뭐 보든지 말든지 뭐 하고 막 마구제비 지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 있어서는 좀 국민들로부터 혹되게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보라는 듯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공천 문제가 지금 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준석 대표도 통화할 때 흙탕물을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흔들었다. 1년 내내 흔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엄격하게 말하면 네. 첫째는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 대표가 뭐 외국에 나가서 뭐 국내 문제를 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저거는 들어와서 둘이서 사석회담하는 소리지. 그리고 지금 여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한 일이. 이제 겨우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진짜 제대로 여당 된 지 한 달 됐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비전도 제시하고 여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시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당대표란 사람이 중진이 뭐 말한다고 해서 그걸 또 받아쳐가고 또 무슨 힘자랑하듯이 하는 거, 우선은 자리가 높은 당대표가 책임 있고 제일 네.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중진들도 외국에 나 있는 대표들은 뭐 이러군저러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외국 우크라이나 갔다 들어오면 조용히 사석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중진들도 좀 약간 지나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국민도 의식하지 않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중진들도 뭐 더 이상 안 한다니까 앞으로 저런 거는 사석에서나 해야지 공적인 직함을 갖고 저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네. 짧게만 두 분께 여쭤보면, 두 분 다 여당, 집권 여당 겪으셨는데 사실 선거 2번 이겨놓고 이런 갈등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벼락부자들, 졸부들이 대체로 저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걸 갑자기 벼락 금은 보자기가 떨어지니까 네. 정신 없는 겁니다. 정신 없고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제 권력, 그걸 쟁취하기 위한 권력 싸움이 이제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벼락부자라고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여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라는 사람도 문제고, 당의 중진들은 철없는 대표가 뭐 외국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갖다 들어오면 좀 불러다 따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것도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고, 네. 지금 국민들은 여당이 저렇게 하는 걸 원치 않고, 나 이런 건 있지요.
이 큰 선거 지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당내가 시끄럽기는 마련이에요. 네. 이기는 사람은 공자랑하리라고 힘자랑하리라고 시끄럽고 진 사람들은 패인 갖고 서로 따지느라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네. 큰 선거 끝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소 시끄럽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 너무 도가 지나쳤죠. 네, 지금 고문님께서 야당이 싸우는 건 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네.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저렇게 싸움질하면 국민이 불안하죠. 네, 이기든 지든이라고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 쪽이죠. 민주당도 시끄럽습니다. 그럼 바로 원로 정치인 얘기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발언부터 듣고 민주당 얘기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쉴 때라고 봐요. 어쨌든 당이 원하기는 당이 원해요. 다 아는 걸. 아니,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해요. 지방선거 진 게 그 두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전 동의하지 않지만 네. 누적된 결과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마저 이 영향이 컸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벼락부자라고 국민의힘을 지칭하셨는데 그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일단 유인태 전 총장이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쉴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은 벼락 부자 졸부가 된 거고 네. 저희는 벼락 빈털터리가 되다 보니까 네. 벼락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당연히 선거 결과는 네. 경위에 어떻든 그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는 건 당연한 사례입니다. 네. 상식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의원의 뭐 등등의 일정 부분 물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네. 저는 당내에서 대체로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인물들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이재호 고문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영배 의원 탈당으로 또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자, 박석원 앵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는데 준비가 됐으면 네, 박석원 앵커를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물어보기로 하고 자, 고문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민주당 저는 상황. 뭐 유승민 유인태 총장이나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에 대토의합니다. 네, 그 뭐 이재명 송영길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리가 높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이번에 민주당의 패인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자체가 잘못한 거지만은 그러나 굳이 책임의 지혜를 계량해 본다면 네, 이재명 의원이나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재명 의원은 전대 나간다 뭔다 이런 거 하기보다가 좀 당분간 본인을 성찰하고 당을 좀 밑에서부터 되돌아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유인태 전 총장과 좀 생각 같이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가 정리한 건 좀 잠시 뒤에 좀 듣기로 하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또 나왔거든요.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면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녹취가 준비됐으면 대통령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지금 언론에서 또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바로 여쭤볼게요. 저는 논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제 입장을 오래전에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저희 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도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 결정할 일이 아니라 야당과 좀 협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어떤 교집합을 하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교집합이요. 교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 예, 이거는 뭐 좀 야당과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저걸 만약에 대통령이 한다고 한다면 네. 통합 문제를 근거로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통합이면 상대가 되는 야당과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냥 하게 되면 또 그것이 국론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열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형 집행 정제의 어떤 자격과 좀 맞물려서 질문 드린다면 또 고모님이 좀 보시는 건 좀 남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 문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누차 이야기하신 거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바뀐 것도 없고 그만 당연히 사면하셔야 되는 거고 네.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사면해야 되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게 다 사람들이 자기 선자리에서 다 입장이 다르니까 네. 야당인데도 이야기는 뭐 사전에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야당도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반대할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원래 문재인 정권에 사면해놓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걸 본인들 정권에 일어났던 일을 그걸 미루고 나가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도 뭐 협의를 하면 민주당이 굳이 지금 그 건강도 안 좋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민주당이 무슨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과도 협의를 하고 또 사면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사면도 사면이지만은 지금 그 수감 생활 중에 건강이 제일 안 좋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일이라도 형집행 정지라도 해서 본인 우선 건강부터 좀 챙기도록 해주시고 당연히 뭐 사면은 절차에 따라 하는 거죠. 네. 요 얘기는 좀 논의를 진전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또 추가 내용과 함께 두 분과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